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완주의 한 사찰로 올라가던 케이블카가 운행 중에 뒤로 미끄러지면서 출발 지점에 조작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케이블카에는 3명이 타고 있었는데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케이블카는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르는 화물용이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앞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19 구조대가 비스듬히 쓰러진 케이블카에서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어떤 차가 하나 나가길래 산에서 뭔 일 났냐고 했더니 사람이 하나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완주 한 사찰로 올라가던 화물용 케이블카가 중간 지점에서 갑자기 미끄러졌습니다. 케이블카는 30m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와 출발 지점에 있는 이곳 조작실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안에 타고 있던 53살 진모 씨가 숨지고 54살 이모 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찰 신도인 이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사찰로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해당 케이블카는 1989년 건축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설치해 사찰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화물만 운반해야 하지만 사찰까지 가는 길이 험해 평소에도 사람들을 태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화물만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을 함부로 태워서는 안 되는 거죠.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하고 당시 케이블카를 조작한 사람과 사찰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직원이 학생의 답안지를 몰래 고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학생의 아버지는 이 학교에서 전에 부장교사로 근무했는데요. 전북교육청은 이런 일이 더 있었는지 2년치 답안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최근 중간시험을 치렀는데 교직원이 한 학생의 답안지를 몰래 고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채점을 앞둔 모 과목의 객관식 답안 3개를 담당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수정한 겁니다. 덕분에 해당 학생은 10점이 올랐습니다. 그 마킹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수정을 한 거죠. 수정을 해서 실제 이제 해 보니 10점 정도가 학생이 이제 그 좋은 점수를 얻었던 겁니다. 해당 학생은 자퇴서를 냈고 답안지 조작을 인정한 교직원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처리는 보류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직원이 답안지를 고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수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2년치 답안지를 조사하면서 추가 조작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말 학생의 아버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한다는 학부모 항의가 제기됐다는 소문을 접했습니다. 당시 학생의 아버지는 부장교사였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성적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학생의 아버지를 지난 3월부터 공립고등학교로 옮겨 근무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125년 동안 안식처를 못 찾던 동학 지도자의 유골이 넉 달 전 전주 완산칠봉 추모관에 안장됐는데요. 뒤늦게 진도군이 이 유골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안식처를 찾은 유골이 또다시 시련을 겪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주 완산칠봉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추모관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6월 이곳에 동학농민혁명 당시 처형된 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을 안장했습니다. 1906년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다가 국내로 봉환된 뒤에도 박물관 수장고를 전전하다 125년 만에 안식처를 찾은 겁니다. 그런데 진도군은 안장을 코앞에 두고 유골을 그대로 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했지만 진도군은 지난 7월 말 유골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진도군은 유골이 처음 수습된 곳이 진도인데다 진도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출신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취직해가지고 진도에서 묻었다 이런 내용도 안 맞는 것 같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측은 유골이 진도에서 발견됐을 뿐 진도 출신이라는 사실은 밝혀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도군이 이제 최후 항쟁지였기 때문에
많은 동학농민군들이 그쪽으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진도군 출신도 있었겠지만 이쪽 육지에서 넘어간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았을 거고. 게다가 진도군은 2001년과 2005년 두 차례나 유고를 안장해달라는 사업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도군이 낸 소송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됩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동학 지도자 유고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 끝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항로 진안군수의 중도 하차로 치르게 된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진안 지역이 벌써부터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입지자들이 10명 가까이 난립하면서 민주당의 공천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면서 온갖 정치적 계산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천타천 거명되는 진안군수 선거 입지자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여 명. 진안 출신 고위 공무원들과 진안군의 간부 공직자, 또 전현직 도의원과 전 군의원들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장 선거도 아니고 꽤나 다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말만 있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선에 들어가면 한 4~5명으로 줄여듣자. 최대 변수는 유력 후보들의 거취를 결정할 민주당의 공천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당원상 자당 인사의 부정부패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돼 있는데 이항로 군수의 낙마가 이에 해당하는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하게 지금 당장 뭘 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어서 중앙당에서 검토를 조만간 해야 되겠죠. 재선거가 총선과 함께 치러지다 보니 정치적인 셈법도 복잡합니다. 민주당이 군수 후보를 공천할 경우 당내 경선에서 패한 입지자들이 총선에서 안호영 의원이나 자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어서입니다. 민주당이 이군수 낙마에 책임을 진다는 명분으로 군수를 공천하지 않고 선거 후 당선자를 영입하는 형태를 취할 거라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현역인 이한기 도의원의 출마가 기정사실화한 만큼 군수 재선거가 도의원과 군의원 보궐선거로까지 줄줄이 이어지면서 판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군수를 뽑게 되면서 진안에서는 총선 못지않은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방송 구조와 지상파의 경영 위기 속에 지역 방송사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 표출 창구를 맡고 있는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의 위축은 지역사회 발전,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방송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신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2조 3천억 원이던 지상파 방송의 광고 매출은 7년 사이 1조 3천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급감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광고 시장이 열악한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영 위기는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광고 수입 감소는 경쟁력 있는 지역 콘텐츠 제작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방송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광역 지자체별로 방송발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독일의 모든 정책을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 정신으로서의 지역 분권적 사고,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격적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웨이브와 같은 OTT,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규제하고 공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역방송을 실시하는 지상파와 달리 지역 정보를 전달하는 창구가 없어 지역사회의 공익 구현에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송 규제에 포함이 돼가지고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기금을 납부하는 것이 지역방송의 발전, 그리고 지역 시청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특정 시간대 로컬 편성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지역 민영 방송사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SBS 네트워크 협약 시정의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지역사회의 공공성과 공익성, 지역성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민방 공동취재단 신민지입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가 비료 시험 연구기관으로 지정돼 비료 성분을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실군이 올해 홍고추 수매를 마쳤습니다. 고추 농가는 생산비를 포함해 32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순창군 농업지원센터가 전국 농업기술센터 가운데 유일하게 비료시험 연구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순창군은 이번 비료시험 연구기관 지정을 통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비료의 성분을 검사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농가에 질 좋은 비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가축분 퇴비 등 부산물 퇴비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실군이 800여 고추 농가로부터 1,300톤에 이르는 홍고추 수매를 마치면서 고추 농가가 생산비를 포함해 32억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임실군은 직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견학버스를 운영해 생산 과정을 공개하고 명품 고추 브랜드 이미지를 내세우는 마케팅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독거노인 세대 등에 찾아가 임의용 봉사부터 보일러 수리 등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남원시 찾아가는 120 민원 봉사대가 하반기에 50개 마을로 확대 운영됩니다. 찾아가는 120 민원 봉사대는 올 들어 30개 마을에서 2,7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저희 120 봉사대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7개 읍면 여성체육회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 한누리 전당에서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장수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는 여성단체의 발전,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5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김제 스파일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 원을 받고 달아났다가 8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에 군산조선소를 즉시 재가동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가 현대중공업에 보낸 공장 재가동 촉구 및 시정 명령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지난 9월 20일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 결합 등 현안 문제와 조선업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산조선소의 즉시 재가동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회신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는 1년 이상 가동을 중단할 경우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의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한 뒤 조만간 시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경로당에 상품권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전북선관위는 공단 직원들의 상품권 기부를 놓고 총선 출마가 유력한 김성주 이사장과의 연관성 논란이 제기되자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취재진에게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포상금의 일부를 노인의 날 경로당에 기부한 것일 뿐 김 이사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황사의 영향을 받으며 오늘 낮 동안 먼지 농도가 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녁부터는 초미세먼지까지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21도, 진안 18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계속해서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군산 11도, 전주 10도, 장수와 임실 6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